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도전 문제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정답을 이야기 안 했다고 또 괜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인 물리량, 뉴턴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 운동량과 더불어 충격량, 그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꼭 한번 우리 학생들이 좀 알고 있더라도 꼭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생각했었어요. 이제 오늘 그 이어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힘을 받아야 그 힘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물론 처음부터 딱 맞춘 학생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오답으로 직각으로 방향 틀어졌다고 그렇게 4번을 고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 어떻게 해서 3번에 힘을 가해야 하는지 오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오늘 운동량의 변화량에 관한 이야기.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었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 벡터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벡터량의 변화를 다루는데 우리 가볍게 변화량 그러면 만약에 5에서 10으로 바뀌었다. 그럼 얼마 바뀐 거예요? 변화량이 얼마예요? 우리 초등학생도 아니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얼마가 변했어요? 5. 어떻게 했어요? 10에서 5를 뺐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다른 거 없어요. 빼기. 그런데 이제 벡터의 빼기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변화량을 다룰 때는 변화량 얼마나 변화했느냐 그 양, 변화된 양을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금방 봤다시피 변화량을 얼마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는 벡터의 빼기를 할 줄 아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수학 없어요. 네. 자, 상황 갑니다. 이렇게 가던 운동량 P를 갖고 오른쪽으로 가던 어떤 물체야 운동량 P를 갖고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물체가 바로 이렇게 크기는 같고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도 각도가 얼마의 각도로 60도 각도로 틀어졌다 했을 때 변했잖아요. 그러면 변화량이 얼마냐? 그 변화량이 얼마냐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벡터적으로 빼기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벡터를 더하기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수차례 했잖아요.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라.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라 하는 더하기 벡터는 수없이 했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체에 두 실을 묶어서 직각으로 그리고 당겨보세요. 동시에. 그러면 반드시 그 사이로 가요. 그죠?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라. 두 벡터가 동시에 작용된 것은 바로 한쪽 이 방향으로 대각선 쪽으로 힘을 받은 거와 같다가 두 벡터의 합벡터다 하는 정도. 그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쉽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하기 벡터를 주면 각각의 성분 벡터 직각좌표가 주어지면 그 성분 벡터도 분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다 해봤어요 우리. 자, 더하기는 이렇게 쉬운데 이제 이놈의 빼기가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요. 벡터의 빼기는 직접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더하기 벡터를 이용해서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벡터에 처음 벡터, 나중 벡터인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벡터의 시작점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이 처음 벡터와 나중 벡터의 시작점을 한 곳에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 이렇게 바뀌었어요. 방향과 여기는 크기는 안 변했어. 그리고 극악이 60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을 빼기 한다 이 말이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빼기를 직접 못하니까 더하기로 바꾸는 거야. 그런 약간의 테크닉, 수학적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더하기를 빼기로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A 벡터 마이너스 B다 그러면 그거를 A 벡터하고 더하자. 그러면 뭐를 더하면 되는 거야? 이 벡터의 반대 방향 벡터를 더하자 이 말이야. 이렇게 더하기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반대 벡터, 그죠? 반대 방향 벡터.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연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빼기를 할 건데 한 벡터를 요 벡터를 빼기 해야 되는데 더하기로 바꾸려고 이것의 반대 벡터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반대 벡터.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더해라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의 평행사 변형을 딱 그려보니까 바로 그 크기가 이 크기고 그 크기는 고스란히 요걸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와서 두 벡터의 화살표 사이로 갖고 오면 이렇게 방향과 크기가 정해졌고 60도 됐으니까 요것도 크기는 똑같은 변화량의 크기도 똑같구나. P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이 P가 변했고 방향은 그 방향.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충격을 받아야만이 저렇게 틀어지는구나. 그리고 크기는 같은 크기 P 변화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를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돼. 반대 방향 벡터를 더하기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몇 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려놓고 나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벡터를 뺀다는데 나중에서 처음을 빼기 하니까 어떻게 그려졌어요? 처음의 머리에서 나중에 머리로 이어졌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뒤에 있는 처음의 머리에서 화살표 머리에서 이렇게 그으면 그게 바로 변화량의 방향이구나. 크기도 당연히 나오겠지. 그지? 그런 거 하는 거야, 연습. 자, 또 한번 해보죠. 이건 뭐 별거 아니래. 그냥 진짜 산수네. 이렇게 운동량 P를 갖고 가던 놈이 잠수에 그렇게 직각으로 바뀌었네. 크기는 똑같이 직각으로 바뀌었네. 그 문제, 도전 문제.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두 벡터를 시작점을 한 대 붙여서, 그죠? 그리고 빼기 하는 것은 처음 머리에서 나중 머리로 그렇게 이어주면 되겠구나. 이 크기 얼마야? 이거 정사각형의 대각선 크기 루트 2 크기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지? 크기 그리고 방향. 그래서 정답이 3번 방향이었다 이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죠? 됐어요? 네.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어이구, 이렇게 가던 운동량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크기는 변함없어. 똑같아. 그리고 이 각이 얼마로 바뀌냐면 60도의 각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착착착착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벡터를 그렇게 모아서
그 처음에서 나중에 머리를 그렇게 이어버리면 이기 변화량의 크기요 방향까지 당연히 나오겠고 그 크기는 맞다. 중학교 때 해봤던 보조선 이렇게 그어버려서 피타고라스 적용할 줄 알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크기는 얼마? 루트 3의 크기인 거. 여기 60도, 그럼 요각은 30도니까,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저 크기는 쉽게 알아낼 수 있고, 그렇다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마. 할 줄 아는 그 방법만 익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이런 크기가 필요할 때는요, 반드시 이와 같이 특수감만 줘요. 특수감만 30도, 60도, 90도, 이렇게. 45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가던 놈이, 아니, 완벽하게 거꾸로 같은 크기로 가게 됐네. 제일로 많이 바뀌었네. 그냥 보이죠? 그렇잖아. 180도 바뀐 거 아니야. 왜 이래 가던 것이 그래 가게 됐다는 얘기니까 변화량은 이 방향이 크기. 방향은 이것과 애초에 이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크기만 적겠습니다. 얼마라고? 2p라고. 이게 변화량이야. 됐죠?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뀌었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뭐 벽에 부딪힌 공이 튀어나갔다. 그러면 운동량이 변했다. 얼마?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EMV구나. 그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변화량 벡터의 빼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 그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 하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걸 확인한 건데, 자, 이 벡터의 빼기 기왕이 한 김에 벡터의 빼기가 적용되는 또 한 가지 물리적 상황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상대 속도인 겁니다. 앞에 운동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고 여기서 벡터의 빼기 할 때 저는 그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속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벡터의 빼기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상대 속도, 뭐 절대 속도, 상대 속도 뭐 그러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어떤 A가 10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B가 정지에서 보면 A는 오른쪽으로 10의 속도로 가네. 그런데 움직이는 A가 볼 때 B는 정지한 것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그죠? 네. 움직이는 사람이, 즉 관측자가 움직일 때는 상대방이 달라져 보여. 얘는 정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볼 때는 여기 와 있어. 그럼 얘가 볼 때는 뒤로, 거꾸로, 뒤로 간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자가 움직일 때는요, 다른 물체를 볼 때 움직임이 달라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 속도라는 거야. 그래서 A가 볼 때 B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10으로 가는 것으로, 멀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잖아.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로수가 지나가잖아. 이제 가로수가. 그게 바로 상대 속도적 개념인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B도 같은 방향으로 20으로 가면 얘가 볼 때 얘는 얼마로 가는 것으로 보여요? 겨우 10. 겨우 10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얘가 볼 때는. 근데 얘가 볼 때 얘는 10으로 보이는데 어디로? 거꾸로, 뒤로 10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잖아.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맞다. 한 번 더. 자, A는 1에 가고 10. B는 1에 간다. 20으로. 그러면 A가 볼 때 B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30. 그죠? B가 볼 때 A의 속도는 30. 그죠? 예.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져 보이는 효과. 그게 상대 속도. 이제 뭐 감 잡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이거는 1차원의 문제고, 이제 평면상, 2차원 평면상에 이제 A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B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가 B는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A가 볼 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봐.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A는 그쪽으로, B는 이쪽으로, 그지? 근데 A가 볼 때 B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 A가 볼 때 B는 여기 와 있거든? 그러니까 A가 볼 때 B는 야, 너 왜 거기 가 있냐?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게 바로 A가 본 B의 평면상의 상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인 거예요. 얘는 이 크기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얘가 볼 때 움직이는 A가 직각으로 움직이는 A가 볼 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 속도다. 이 말입니다. 요 벡터를 나타내는 거야. 요 벡터를. 자, 상대 속도라는 것은 관측하는 사람도 물체도 움직일 때, 관측자가 운동할 때, 관측자가 관측하는 사람도 운동할 때, 운동시 움직이는 물체의 상대적인 속도. 예, 그걸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야. 요 크기를 알고 싶은 거야. 방향은 이제 알았지? 그럼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역시 어떻게? 빼기라니까. 벌써 머리가 연결된 구조잖아. 그럼 빼기. 그럼 아까 나중에서 처음을 뺄 때 처음 머리에서 낮은 머리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A에서 B의 머리로 그렸네. 그지? 그럼 A가 여기고 B가 여기겠네.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상대라고 할 때 상대 속도는 생략.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금방 그렸다시피 B-A가 되면 되겠고, 그래서 A 머리에서 B 머리로 화살표 머리로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구나. 됐죠? 그러면 그럼 이것도 알겠네.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반대겠지, 반대. 이거겠지, 이거. 요거는 B가 본 A의 상대 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표시는 또 A에서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 그러면 뭐에서 뭐를 빼는데 그럴 땐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그럴 때 그걸 바꾸어서 빼게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건 머리와 머리가 연결된 거구나. 됐지요? 네. 아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자, 우리 연습 문제로 우리 상대 속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경험하고 다니잖아요. 비가 쭉쭉 연직으로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빗속을 우리 자동차가 지나가요. 자동차가 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동해. 그러면 그 차창에 들이치는 그 비는 그렇게 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요. 다 경험했죠. 그게 상대 속도의 경험이에요. 비는 쭉 내리는데 움직이는 물체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이렇게. 그지?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자, 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이 방향 벡터. 비는 이렇게 내려. 비는 이렇게 내려. 근데 누가 누구를 봤다고? 내가 본 비 아니야. 움직이면서 내가 이 비를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 크기. 이렇게 보냐. 그래서 움직이는 관측자가 볼 때 상대방의 움직임은 달라져 보인다. 벡터적으로. 그지? 그렇습니다. 상대 속도의 예인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황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하고 보트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있는 거야.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 걸 먼저 할게요.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보트가 이렇게 진행해 가면 그 깃발은 마치 바람이 반대로 거꾸로 부는 것처럼 깃발이 이렇게 나부낄 거 아니야. 그죠? 네. 바람이 안 부는 날인데 보트가 진행해 가면 상대적인 바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지? 깃발 이렇게 나부껴요. 자, 이번에는 보트가 정지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네요. 엄마나.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거 아니야? 바람이 그렇게 실제로. 보트는 정지해 있고
바람이 이렇게 실제로 불어서 같은 효과가 나는 거잖아. 바람은 안 불어도 보트가 그 속을 진행하면 반대로 상대 속도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 그러면 아따, 보트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네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어드럽게. 바람은 어드럽게 불고 있을 때 이렇게 깃발이 나부낄까? 아니, 배가 이렇게 가는데 깃발이 이렇게 나부낀대요. 그럼 바람이 불고 있는 거요. 그럼 어드럽게 불 것인가? 이제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벌써 앞에서 이런 그 상대속도 벡터의 빼기,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하세요. 좋습니다. 자, 내가 본 바람 B, 어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있거든. 그 바람 B의 A가 본, 내가 본 B, 바람 B의 상대 속도야. 그럼 실제로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게 아니잖아. 그때 우리 벡터의 빼기가 어느 정도 딱 감이 잡힌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였다. 상대 속도가 머리와 머리가 그렇게 연결됐구나. 그러니까 바람의 머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바람은 어떻게 부는 거야? 그렇게 부는 거더라 이 말이야. 그만한 아이고 이거 뭐 잘 안 그어지네요.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볼 때 마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깃발이 그렇게 나부꼈구나. 요거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바람 B, 바람 B의 실제의 바람 B의 세기와 크기,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이다 말이야. 이 보트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분다는 거 아니야. 그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안 나오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그 빼기 연습을 하란 말이야. 자꾸. 빼기가 직접 안 되니까 우리는 더하기로 바꿔서 한다고 그랬지? 바람 상대 속도 됐어요. 그러면 그건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보고 스스로. 그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길 겁니다. 모든 것을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자, 보트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바람이 어드럽게 불 때 깃발이 그렇게 나부낄 수도 있죠? 보트의 운동 방향으로 그냥 뭔 얘기냐니 지금 바람이 뭐 무지하게 세게 부는구나, 그지? 바람이 무지하게 같은 방향인데 보트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불면 그렇게 나부낄 거 아니야,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운동은 다 상대 속도예요. 모든 운동은 상대 속도입니다. 예. 절대 정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 상대 속도였던 거예요. 벡터의 빼기 연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